오늘 이 두 분의 투샷. 한동훈, 이재명 첫 회동. 자,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 전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 면면이 공개됐는데요. 키워드는 상당히 평균 나이가 젊다는 겁니다. 평균 나이 43.7세. 8명 중 7명이 비정치인입니다. 누구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월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베일 벗은 한동훈 비대위. 일단 임명직 8명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젊습니다. 평균 나이 43.7세, 8명 중 7명이 비정치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한 명 한 명 인선을 했다. 이런 풀이가 나옵니다. 그럼 누군지 함께 보시죠. 제일 상단 43세 김혜지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모두가 정장할 때 홀로 장애인 입법에 관한 목소리를 차분하게 소리 높여서 여야에서 모두 박수가 나왔던 인물입니다. 자, 국회에서는 한 번 하긴 아깝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비례 의원입니다. 김혜지 의원. 두 번째는 이 비대위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민경우 상임대표인데 아시다시피 586 운동권 출신입니다. 586 청산을 모토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소위 쓰레기 우리가 치우겠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격렬한 학생운동과 반미운동을 벌이기도 했었고 광우병 사태 때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전혀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다. 우리가 무지했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최근 밝힌 바도 있습니다. 586 운동권 청산을 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결을 같이 한다는 평이 나옵니다. 김경률 회계사 54세 참여연대에서 이른바 탈퇴한 인물이죠. 언제 때? 조국 사태 때. 그리고 조국 흑서의 저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45세, 나이가 점점 어려집니다. 이재명 대장동 저격수로 채널A를 포함한 여러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장서정 대표 45세, 보육 전문가, 한지아 교수 45세, 노인의료 전문가, 그리고 박은식 대표, 호남 보수 농객으로 유명한 의사죠. 39세입니다. 그리고 윤도현 대표 21살인데 보육원 출신의 청년 활동가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보육원에 버려졌던 인물입니다. 평균 나이 43.7세, 비정치인 출신인데 김병미 최고위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젊어졌죠. 7, 8, 9 세대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 중에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전문가 그룹들을 모시게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이렇게 젊은 전문가 그룹으로 세대 교체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다 자연스럽게 상대 정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지도부와 대립각이 서게 될 텐데요. 이재명 대표를 위시로 해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등 대다수의 사람들이 86 학생운동에 매진했던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는 그룹처럼 보여지거든요. 예. 확실한 대결 구도를 통해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변화하고 바꿔나간다는 세대 교체, 시대 교체의 느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비대위원 인선을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 전까지는 미리 취재, 보도가 안 되게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 비대위원은 크리스마스쯤 한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받았다. 보안을 신신당부해서 휴대전화 일부러 꺼놓고 있었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평소에 어떤 기밀주의의 스타일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검사들은 다 이렇게 보안을 좀 중요시 여깁니까?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검사라고 하면 다 성향이 똑같은 걸로 네.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들은 약간 특징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수사의 기밀성이에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기밀이 밖으로 새나가 버리면 그쪽에 준비를 하잖아요. 네. 증거인멸하고 조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기밀주의를 가장 원칙적으로 하는데 그런 성향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만약에 비대위원들의 면면이 외부로 나가면 그중에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비판, 평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 좀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비대위원을 보면서 사실 이제 전에
이제 민주당이랄지 일부 이제 평론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예. 비대위원 이미 용산에서 다 짜준 거다. 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그 비대위원 가지고 뭔가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저는 의외였다고 봐요. 일단 가장 특징이 뭐 젊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그게 현 비대위의 특징이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김경률 회계사랄지 뭐 구자룡 변호사 이런 분들은 이제는 좀 알려진 분들이죠. 물론 김혜지 의원 빼놓고는. 그렇지만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네. 사실은 간먹이기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타일이 아닌가 네. 싶고요. 그래서 지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할까?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가 있을 수 있죠.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례로 국회의장도 찾아뵙고 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예정이 돼 있는데 저 돌직구 멤버인 박정아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김진표 의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지금 이제 덕담을 건네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일단 김진표 의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양쪽 표정 모두 다 밝습니다. 국회의장은 뭐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여야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진표 의장에게 깍듯이 예를 갖추는 모습도 조금 전 실시간 화면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